자, 10대를 위한 부모 반란. 세상을 바꿀 순 없어도 아이들의 삶은 바꿀 수 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자,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부터 교육활동가 부모반란군 알프입니다. 우. 안녕하세요. 부모반란군 제릭스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주발리안입니다. 이름이 낯설 텐데 자기 이름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주발리안. 귀가 커서 많은 사람의 얘기를 잘 듣고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 주말리안 이름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네, 제릭스님은요? 네. 제릭스라는 이름의 뜻은 강인하고 신비로움을 지닌 매력적인 그런 외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똑같지 않았습니까? 제가 좀 강인하면서 매력도 있고 네, 그래서 조금 신비로운 존재로서 있고 싶어서 제릭스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알프님은? 네, 저는 저희 나이 또래면 알만한 캐릭터인데 공부 안 하고 드라마 열심히 보셨던 분들은 예전에 미국 TV 드라마 캐릭터로 나오고 있는 외계인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별명이어서 요 나부행성 컨셉에 잘 맞는 별명이기도 해서 그대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인사하기 전에 인트로 음악으로 요즘 가장 핫한 노래 나는 반딧불 들으셨는데 왜 이 노래를 선택한 걸까요? 가사에 보니까 별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벌레라는 걸 깨달았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무기력을 온전히 받아들여야만 어른이 될 수 있다는 의미? 뭐 그렇게 조금 해석이 되기는 하던데. 그래서 그런 무기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힘이 매우 중요하구나. 저 친구처럼 난 벌레지만 괜찮다, 빛난다 이런 마음을 갖는 그런 자기만의 힘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좀 얘기해 주고 싶은 노래인 것 같아서 우리 나부행성이랑 좀 어울리는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어요. 네.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 어린이는 무기력하느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저는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저한테 온 것은 벌레에서 별이 되든 별에서 벌레가 되든 상관없다. 어쨌든 자기만의 빛을 찾아서 살 거니까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로도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애벌레는 나중에 뭐가 될지 몰라요. 나방이 될지, 장수하늘소가 될지, 나비가 될지. 그러니까 그 현재 벌레같이 느껴지더라도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고 미래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트로 영상에서 나부행성 부모반란군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나부행성 무슨 뜻인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가 이제 로고와 나부행성, 우리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항모 나부행성 이렇게 써 있는데 요 간단 설명하기 전에 묻고 싶은 게 대한민국 교육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학습량도 많고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정작 아이들한테 필요한 진짜 교육은 사라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세상이 바뀌거나 교육이 바뀔 수는 없겠죠.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아이들이 힘들고 아이들이 필요한 진짜 교육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있어야 될까, 과연? 이게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이유로 세상을 탓하면서 가만히 있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좀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조금 얘기라도 해보자.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아우성이라도 쳐보자 라는 의미로 나로부터 그 다음에 어딨죠? 나와 더불어, 나로서, 나부터 출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나부라는 단어가 지혜와 기록의 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혜의 신들이 모여서 놀고 있는 터전의 의미도 있는 그런 곳이고, 대한민국 지구 안에서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 신나는 놀이터, 우리 나부터 변화되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의미에서 나부 행성 이렇게 한번 지어본 것 같아요. 아, 진짜 교육이 사라지고 있는데 나부터 어떤 교육이 진짜 교육인지 한번 외쳐보자. 네, 제릭스님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대한민국에 지금 진짜 교육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잘못되고 있는지 부모들이 모르진 않는 것 같아요. 모르진 않는데 그냥 그것이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어. 그냥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고 있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쫓아서 살아가는 거, 그거에 대한 숙고가 없다라는 게 정말 큰 문제가 아닐까. 그게 진짜 교육을 사라지게 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신 것 같은데, 자, 왜 이런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는데 동참하게 되었는지 얘기해 볼까요? 네, 먼저 제릭스님?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반란처럼 일으켜보자. 네, 이제, 지구가 어렵더라도 나부 행성에서라도 네, 지구를 나부행성으로 만들자. 뭐 이런 예. 얘기겠죠. 네. 네, 근데 저는 이것을 저희가 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하고 있는 이유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이걸 한번 시키는 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이 너무너무 힘든 것들도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다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 원래 이렇게 다 살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대에 맞는 삶이 꼭 필요한 거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스스로 주체성을 갖고 살게끔 만드는 가정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너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교육계에 너무 없이 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걱정 때문에 좀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꼭 필요하다. 네. 이 절실함을 느꼈던 어떤 동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이를 키울 때 그냥 우리 아이 행복하게 잘 키우고 싶다라는 것이 사실은 아이가 어릴 때 목표였어요. 근데 키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아이가 행복하다고 해서 내 아이만 행복하다고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불행한데 이 아이가 세상에서 혼자 살아갈 것도 아닌데 같이 행복해야 이 아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러면 뭘 해야 하지? 어떻게 키워야 하지? 라고 이제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거기서부터 조금 문제의식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뭐 신문이나 또 데이터들을 보면 자살률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프님이 전에 그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살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적이 있었잖아요. 네, 대한민국 자살률이 OECD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행복 지수도 거의 OECD에서 최하위고요. 그런데도 우리들은 뭐 다들 그렇게 살지 않아? 뭐 원래 그런 거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는 자살률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좀 높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특히 그 중에서 10대 자살률은 17년도에 비해 가지고 23년도가 지금 가장 최근 데이터인데 68%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20대도 35%가 증가했다고 하고요. 10대가 2배네요, 네. 증가율은. 자살률이 지금 떨어지지 않는 계층이 지금 10대, 20대, 그리고 80대 이상 노년층의 자살률. 네.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의 극한 경쟁이 이제 원인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교육 현실이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좀 더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사를 한 게 있는데 네, 시장 조사 전문가로서 데이터로 접근해 봅니다. 네, 네. 저 1000명을 조사를 했어요. 1000명을 조사를 했고 이게 물론 이 10대는 아니지만 20세부터 59세에 해당이 되시는 분을 전국으로 1000명을 했습니다. 서울시랑 광역시 중심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 결과를 봤는데 무슨 조사를 했냐면 저희 연구소에서 대한민국 욕망을 56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인지, 단단한 어떤 욕망을 갖고 있는지, 나다운 욕망을 갖고 있는지, 더불어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는지 여러 가지 기준을 갖고서 욕망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안 보셨죠? 이 욕망 분포대 이게 평균입니다. 평균. 네. 네. 그러면 이게 정상인 거죠. 그래서 욕망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높은 욕망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위에 포션이 되어 있는 거고 이 낮은 욕망들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고 낮음에 대한 욕망들이 잘 분포가 되어 있는 거죠. 높은 욕망을 보면 지금 잘 안 보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주거의 욕망, 신체 욕망, 하여튼 이런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욕망이 당연히 높은 거고 그 다음에 욕망이 있는데 이거 하나 다 설명하려면 나중에 책 나오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뭐가 얘기하고 싶냐면 욕망이 구분이 되는데 이게 보면 아까처럼 분포가 쫙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56가지 욕망이 다 높은 친구들이 전체 26%에 해당이 돼요. 네. 그럴 수 있죠. 4명 중에 1명. 그렇죠. 네. 저는 충분히 긍정적 의미의 욕망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 욕망을 떠나서 사회와 더불어 삶에 대한 욕망도 높은 아주 어떤 긍정적 마인드를 갖고 있고 에너지를 갖고 있는 욕망이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세상을 변하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보이세요? 네, 아까 이거 평균이라 보이십니까? 왼쪽 아래에 우르르 몰려 완전히 있네요. 몰려. 이게 이 명들 28%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56가지 그 수많은 욕망들이 다 낮아요. 아, 일반적인 욕망이 없는 거야. 기본 주거나 삶에 대한 기초적인 삶에 대한 욕망조차가 낮아. 네. 이런 친구들이 지금 28%나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저런 식의 욕망을 구분을 해봤을 때, 자, 이게 몇 개죠? 2, 4, 6, 7개로 나눠졌는데, 보시게 되면, BB 세대 같은 경우에는 73년부터 65년생들의 욕망을 보게 되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G세대 보세요. 욕망이 아주 많은 친구들이 몇 프로나 써 있습니까? 32.8%네요. 욕망이 아까처럼 거의 욕망이 낮은 친구들 몇 프로입니까? 36%네요. 네. 아까 평균보다 훨씬 높네요. 네.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G세대의 현상입니다. 아, G세대일수록 불교에 귀한 사람이 많다. 여보세요, 와이프님? 아, 그게 아니라 욕망이 없는 네. 무욕자들이 많다. 네. 네. 무기력한 거죠. 무기력하다. 네. 내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무엇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정의조차 하지 못한 채 나는 이런 욕망도 없어, 이런 욕망도 없고 낮은 친구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네. 저는 이게 대한민국 교육이 갖고 있는 이 우리나라 교육이 갖고 있는 건지 사회가 갖고 있는 건지 우리가 지금 당면한 어떤 어려움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어른들이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해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렇게 뽑았어요. 그래서 뭐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 갖고 왔는데 학벌과 직업에 대한 위계적이고 획일적인 강력한 가치 체계 이런 것들이 이런 거에 영향을 줄 거라는 거고요. 성공에 대한 압박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한국인들은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매우 민감하고 남부럽지 않은 삶의 기준이 획일화되고 정량화됨. 이런 형상들이 사회에 아주 강건하게 굳건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욕망에 대한 욕구조차 그렇게 양분화 되어지고 있는 거죠. 더 큰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G세대가 높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여자예요. G세대. 여긴 남성이고.
자, 무기로 욕망이 요 두 번째거든요. 여자의 무기로 욕망군은 몇 프로입니까? 29.7%. 남자는 몇 프로입니까? 41.6%. 네. 어떻게 된 거죠? 네. 이 남성들이 네. 더 네. 위험한 건가요? 네, 위험한 거죠. 여기에 그룹군에 또 하나가 있는데 디지털 솔로이스트라고 이름을 줬는데 이거는 방구석 은둔자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네. 게임이나 아니면 PC 통해서 세상을 살고 있는 친구가 지금 몇 프로죠? 8.8%. 합치면 50%. 거의 50%군요. 2명 중에 1명입니다. 네. 2명 중에 1명이 방구석에 있거나 그래서 이런 책도 나왔어요. 남자아이들이 위험하다. 네. 젠더 이슈가 아니고 G세대 젊은 세대가 갖고 있는 건데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이제 어른의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될 이 시기를 놓치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전 자살률과도 연결이 되는 어떤 사회적 현상이라고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10대, 20대의 청년들의 자살률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 봐야 될까라는 게 이제 조금 들거든요. 네. 그럼 우리는 하고 싶은 이야기도 그것들과 그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청년들의 무력감, 네. 그리고 사회적인 현상, 그 네. 환경, 그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고 네. 있는데, 네. 그럼 우리는 이걸 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어떤 것을 이야기해야 할까라는 좀 어깨가 무거워지는 어깨가 막 마음도 그러니까. 같이 무거워지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좀 단순하게 생각해본다고 하면 아이들이 조금 덜 힘들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미래의 현재를 저당 잡힌 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덜 힘들게 좀 자기 삶을 찾아서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전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지금 같은 삶에서 벗어나도 충분히 자기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획일화됐어. 좋은 대학을 가는 거 중요하죠. 중요한데 가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 달라짐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열심히 얘기를 해도 충분히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좋은 기회로 작동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떠든다고 안 바꾸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느끼고 미안하고, 그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욕망 없이 자기 방에 갇혀서 사는 모습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거를 내 자식은 왜 저러지라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직시하고 얘기할 수 있는 어른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보통 나는 아닐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내 자식은 있죠. 아닐 거야. 네. 그런 생각들 부모님들이 많이 네. 하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 이게 체제와 현실에 순응하면서 회피하지 말고 나부터 정신 차리자. 그래서 나부터 맞아요. 교육혁명. 맞아요. 네, 예전보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나 선생님뿐만 아니고 이제 그 각종 SNS든 뭐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사회를 많이 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그런 말보다 훨씬 세상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오히려 더 빨리 체제에 순응하고 이 경쟁 체제에 자기를 빨리 녹이려는 이런 그 안타까운 노력들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현상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역할이 그냥 내 아이만 잘 돌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역할에 대해서 다른 해석들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우리가 이렇게만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왜 쓰고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진지충이다, 너나 잘해라, 내 자식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치부하는 문화가 너무 세잖아요. 우리 그렇게 좀 두지 말고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 좋은 교육 환경과 사회 환경 안에서 같이 자기의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을 여기 한번 모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노력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요. 재밌게. 네. 재밌게 가보시죠.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는 토크로 우리가 이제 아이들 교육을 얘기하고 있지만 교육 말고도 또 우리가 고민되는 것들이 또 있지 않을까요? 혹시 꼰대 정신 얘기하신 건가요? 네. 꼰대 정신.
그 꼰대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막 지적질하고 싶고 맞아요. 이 길은 아니고 맞아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 길로 야야야야, 꼭 가야 그게 돼. 네. 그렇게 이제 한마디 하고 싶을 때 그걸 절제하는 그게 스킬이 필요하죠. 네. 그걸 이제 저는 이제 거리제기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음. 이 인간관계도 그렇지만 자녀가 커가면서 어느 정도 적정한 거리에서 이 친구를 바라보면서 조언이 필요할 때는 또 조언을 해주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좀 묵묵히 기다려주고 하는 그 거리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리스님은 어떤 게 어려우셨나요? 저는 꼰대이고 싶어요. 근데 사실은 아. 좀 멋있는 꼰대가 좋다. 네. 또 꼰대가 될 수식어이 거면 좋은데요. 확실하게 네, 오늘 꼰대가 타이틀 나왔습니다. 돼서. 나는 꼰대가 좋다. 네. 멋있는 꼰대. 네, 그치 거기 달아줘야죠. 멋있는 꼰대. 그치. 멋있는 꼰대. 빠질 때를 아는. 어허. 아, 네. 자, 결국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는 결국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자신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저희가 뭘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진 않겠지만 내가 저는 바꿀 수 있잖아요. 나는 네. 바꿀 수 있다면 내가 바뀌면 아이들의 삶도 달라질 거니까 그게 세상을 바꾸는 하나의 씨앗이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이 바뀌는 건 아주 티끌 같은 하나 갖고도 바꿀 수 있대요. 그걸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가능성이 있는 거지 무슨 대단한 변화와 대단한 혁명이 일어나서 다 뒤집어 엎어야 바뀌는 게 아니고 아주 사소한 것에도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우리랑 같이 부모 반란군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나부행성이었습니다. 곧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